8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죠? 네.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예. 그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네, 거기 이제 보십시오. 판체라마는 믿을 만한 관료직 승려를 통해 자신의 출생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음을 내게 전했다. 이 새로운 이업하에 그는 시가체에 있는 자신의 사원은 티베트 정부와 일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결정했다. 이런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이 티베트은 이 종교와, 그러니까 무슨 일치를 해야 되노? 이 정부하고 이 종교가 일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결정권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요즘 말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대통령이나 옛날부터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판체 라마도 그 지역을, 시가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티베트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달라이 라마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판체 라마가 중국 정부에 동조를 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가 티베트 국민들이 다치고 이러니까 판체 라마가 중국 정부하고는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가 하면, 결국 이 판체 라마는 아마 독살을 아마 당할 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959년 내가 인도로 탈출할 때 판체 라마는 티베트 내의 지도자로서 제자리를 지켰고 그 후 몇 년 동안 매우 훌륭히 일을 수행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석방된 뒤로는 자신이 가진 기회를 매우 현명하게 이용했다. 티베트의 불교와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았다. 내가 현명하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티베트 독립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대신 자신이 모든 힘을 쏟아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보존하게 하는데 힘썼기 때문이다. 때로 그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말만 하는 티베트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티베트인의 경우 티베트의 전통 복장을 입고 티베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제9대 판체 라마의 환생심을 증명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일어났다. 나는 몹시 슬펐다. 살아있을 때 그는 내가 티베트 밖에서 티베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 동안 티베트 안에서 티베트인들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지도자였다. 그를 이런 지금 이제 티베트 내에 그가 할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있다 해도 너무나 늙었거나 겁에 질려있다. 그의 죽음은 크나큰 손실이다. 아마 독살당했을 거예요. 그가 열반에 들자마자 나는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 판체 라마의 사원인 타시룸프 사원의 공양을 올릴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 정부에 판체 라마의 환생신을 찾는 대표단을 파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또 거부당했다. 명백한 점은 판체 라마의 환생신은 반드시 진정한 판체 라마의 환생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몇몇 티베트인은 티베트 밖에서 판체 라마의 환생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판체 라마의 진정한 환생신을 찾는 일이다. 만일 그의 환생신이 티베트 내에 있다면 그의 거치에 대해 중국 정부와 상의해야만 한다.
점을 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환생신 탐색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었다. 이러한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한 라마와 연락할 수 있다. 차텔 림포체, 그는 몇 장의 사진과 25명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이제 환생신을 찾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대표단을 파견 못하니까 티벳 내에 있는 림포체하고 연락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지. 켄돈 체키 나마의 사진을 보자마자 나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그 뒤 몇몇 신탁을 통해 그가 바로 진정한 환생신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아 넣고 사발에 담아서 돌리는 신탁을 행했다. 그 이름이 들어있는 반죽 덩어리는 마치 사발에서 날아오르듯 튀어올랐다. 이러한 티베트의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 나는 그가 제10대 판체라마의 진정한 환생신임을 인정했다. 이 바로 이 게톤 체키 니마라는 아이예요. 아이가 이제 10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이라는 점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티베트인, 특히 티베트 내 사람들의 내게 결정을 내려줄 걸 요청했다. 난 끝까지 중국 정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판체라마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날인 부탁에서 시룬 탄트라, 칼라차카를 얘기합니다. 시룬 탄트라에 대한 가르침을 폈던 날에 맞추어서 후대 판체라마에 대해 발표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전에 다시 한번 밀가루 덩어리의 의식을 행하여 발표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 밀가루 반죽에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탁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 근데 이제 세계 유일하게 아직까지 신탁하는 나라는 티베트예요. 지금은 이제 달랑달랑했죠. 신탁하는 걸 전 직접 봤거든요. 새벽에 이제 급히 이제 그 왕궁 앞에 있는 사원에 이제 급히 갔을 때 신탁하는 걸 봤는데 신탁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자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한 20kg 정도 되는 모자인데 그걸 쓰고 한쪽에는 이제 나팔을 계속 불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이제 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모자를 쓰고 춤을 춰요. 예, 춤을 추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얀 스카프 같은 그게 뭐라더라? 이 장목은 그걸 이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던지고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앉았던 법상에 그것을 올려놓고 절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그 스님들이 받아 적어요. 그게 옛날 티베트 고어라네요.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귀신탁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직접 이제 보기도 했는데 전 세계 신탁하는 나라 티베트 대단합니다. 어쨌든 나는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를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며칠 뒤 그 어린 환생신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출생지에서 라사로 압송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다시 중국으로 끌려갔고 그 뒤의 소식은 알 길이었다.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이 슬펐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그런 합법적인 나의 행동이 소년을 모시고 괴롭힌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까 중국 정부는 최종 결정권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황생신 후보자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티베트 내 집단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개입한 경우 과거 몇 번 있긴 했다. 불교도이며 티베트 불교를 보호했던 중국 황제들이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국 황제는 불상 앞에서 황금단지 안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써놓은 막대기를 집어넣고 제비뽑기를 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티베트 내 종교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로 국한된 일이다. 근데 옛날에도 이제 이 중국 황제들이 이제 이게 티베트 불교를 보였던 중국 황제들이 이제 결정할 때는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종교적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국한된 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이런 걸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는 이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환생을 뽑겠다는 얘기죠. 나는 스님자 제13대 달라이라마는 외부에 상의하지 않고 비밀리에 티베트 정부에 의해 전통적인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4대 달라이라마는 13대 달라이라마 이 환생신이잖아요. 환생신인데 이거는 이제 티베트 정부의 전통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14대 달라이라마 뽑아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제13세 달라이라마에게 제9대 판체라마를 선별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후보자들 가운데 제9대 판체라마를 선별해 냈지만 그때 선대 달라이라마는 너무 어렸어. 권위가 완벽하지 않았다. 티베트인들은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고자 하기 때문에 황금단지 신탁을 외부에 요청했다. 신탁은 중국 대사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제13대 달라이라마가 뽑았던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뽑혔다. 티베트인들은 이제 이 13대 달라이라마 때도 이제 9대 판체라마를 선별할 때도 이때는 그 13대 달라이라마 나이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이제 9대 판체라마의 환생제를 뽑았거든.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 권위가 좀 떨어졌던가 봐. 근데 중국의 정부에 이제 그걸 중국 친탕은 중국 대사 손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뽑은 게 뭔가 하면은 바로 13대 달라이라마가 뽑았던 인물인 9대 판체라마를 뽑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9대 판체라마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환생회가 10대 판체라마로 이제 다시 됐고 10대 판체라마가 죽어가지고 다시 환생했을 때 이제 14대 달라이라마 이제 10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을 이제 뽑았거든. 뽑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죽여버린 데려가가지고 얘기하죠. 그 부모와 같이 뭐 북경에 데려갔네. 아마 죽었을 거라 봐요. 왜냐 아직 안 나타나니까. 그래 허수아비를 이제 11대 판체라마를 씌운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그 전에 이제 이게 13대 달라이라마 뽑았던 이 전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국 정부 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지. 티베트인들은 중국 황제를 신음했기에 티베트인을 수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몇몇 중요한 종교적 행위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현재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지배이기 때문이다. 현대 판체라마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의용 판체라마를 뽑기 위하여 한국 그릇 제비 뽑기를 했지만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 의용 판체라마와 그의 부모는 대중 발표 전에 사원에서 미리 기다릴 것을 명령받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며 한국 그릇 안에서 막대기에 골랐던 성녀를 가택 연금했다. 이것이 분명히 전체주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금 그릇에 있는 막대기를 이제 골랐던 성녀를 그만 탁 그냥 연금을 해버린 가택 연금을 해버린 거지. 중국 정부 저들 마음대로 뽑겠다 이런 얘기. 나는 몇 차에 걸쳐 중국의 공식 판체라마 갈젠 놀부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괜찮아 보인다. 한 비디오 테이프에서 그는 장수 의례에 관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 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장수 을의 의미를 잘 설명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용 판체라마를 자기가 비디오를 보고 봤는데 그래도 그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의용이지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건 잘생겼어요. 이 의용 판체라마도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제가 슬쩍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억으로는. 자, 이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판체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판체라마, 1대 판체라마의 시를 갖고, 이제 지금 이제 14대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1대 판체라마가 지은 17년의 시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의 순간을 영적인 진보로 사용하기 위한 불교의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경험과 육체적인 변화에 대한 기술한 이 시는 죽음과 마음의 보다 깊은 청의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죽음을 둘러싼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불교학자나 수행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이 죽음 문제는 무엇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이 마음하고 관련되는데, 마음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마음은 빙상의 일각이고,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죽음의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말하다 하는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죽음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그 다음에 49일 동안 중간세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 다음 어떻게 환생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과 저 세상과 그 다음 생, 이 3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 그 길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이런 것을 정확히 밝힌 게 없어요.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책은 지구상에는 이 책이 처음이에요. 보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심청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마음을 몸의 소산이라고 보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마음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오와 같은 강한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근래의 실험들은 믿음의 개발, 자비심, 삼매, 공성에 대한 명상 또는 티베트 불교의 닉마파 전통에 있는 특별한 명상법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두 의도적인 마음 수련을 위한 독특한 수행법이다. 이러한 실험들은 정신적인 훈련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몸의 감각을 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간호사들, 특히 호스피스로 일하는 사람들과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미국에 한번 어떤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 원장하고 대담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병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신경세포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마음에 의해서 내 신경세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근데 그 병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내 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그래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이언스, 무슨 사이언스?
그 과학지에 그게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마음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작동을 한다 하는 식으로 둘 다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몇 년 후에. 그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하고 굉장히 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도적인 마음 수련을 위한 독특한 수행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지. 수행한다 하는 건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이고 이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근거는 어디에서 들었냐 하면은 몸과 마음은 결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경전에 또 보면 뭘 하면 나이 많은 노인이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을 이게 자기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널리 몸을 따라가니까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십시오. 얘기하자. 몸과 마음이 분리시켜서 몸이 하는 것과 마음이 하는 것을 분리시키면은 몸에 일어난 일에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리시켜가지고. 물론 분리시킬 수는 없죠. 살아있는 몸은 결합체인데 그렇지만 몸에서 일어난 현상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 경전에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죠. 결국 이제 죽게 되면은 육체를 벗어나가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판체라마 시 가운데 처음 7년은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1년에서 붓다와 그 법 그리고 성가에 대한 기경계를 마친 뒤 2년과 3년에서는 현재의 삶을 특별한 수행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현재의 무상함에 대한 명상을 통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경험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없애고 지금의 소중한 사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4년과 5년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공고통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자, 6년과 7년은 자신의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쁨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실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러니 14년 중에서 쭉쭉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8년과 9년, 10년은 죽음에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4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를 어떻게 명상으로 이어갈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는 의식과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지탱하는 물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는 죽음의 과정, 이 육체가 무너지는 흙물불 바람, 허공 이런 식으로 무너져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시 또 내적 죽음의 과정을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내적 죽음의 과정이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 한 20분 정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얘기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의식과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지탱하는 물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11년에서는 3가지 깊고 미묘한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책의 제7장에서는 이에 덧붙여 무상요가 탄타를 인용하여 뭔가 마음의 구조를 펼쳐놓는다. 12년과 13년은 청명한 비틀지는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마음에 대한 축적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다.
청명한 빛,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예. 이는 가장 깊은 단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의 바탕이기도 하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적 죽음 4단계와 이 정신적인 죽음의 과정 4단계를 합하면 총 8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청명한 빛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이제 뭔가 하면 빙상의 일각에서 표층의식에서 심층의식으로 쫙 내려가서 마지막 이게 청명한 빛,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때는 육체 속에 쌓여있고, 탐진체에 쌓여있던 마음이 죽음을 통해 일대 육체를 일단 벗고, 두 번째는 이제 청명한 빛을 사고 있던 탐진치 마음을 일시적으로 벗어요.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건, 그러고는 청명한 빛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죽음의 과정을 깨달음의 과정으로 표현한 경전이 저게 되고 온각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멸차도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5단계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수합봉 4대가 해체돼서 되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대가 결합됐을 때, 결합되면 그 결합된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에 의해 가지고 경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4대가 해체돼 버리면 4대 기운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해체되면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가 해체돼 버려요. 경계가 해체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미시한 생각이 남으면 그것도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남는 거는 비한 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 5번째 맞아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 게 이제 불생불멸은 우리 마음의 본성인 거예요. 그 대열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깨달음 과정을 붙여서 얘기한 게 경전에서 하는 얘기인데, 요 책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죽음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추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표층의식에서 이 감사하고 있던 모든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심층의식의 마지막에 청명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쫙 설명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책이 처음이라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는 가장 깊은 단계 마음으로 모든 생명이 바탕이기도 하다. 마지막 내연은 죽음 이후와 내생 이전의 중음 단계를 얘기하며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49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무서운 이 사건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까르마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죽은 분들이 이 죽음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침입이, 다른 어떤 귀신들에는 침입이 있을 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49일이 그냥 평안한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하면 49일을 지내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깨달음하고 관련되는 건데, 결국 깨달음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죽지 않는 걸 깨닫는 걸 얘기해요. 죽지 않는 열반을 얘기해요. 그걸 대해탈, 모든 속박에 벗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로병사가 없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는데,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완벽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순종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정이려, 몽중이려, 그 다음 오매이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매이려가 깨달음이라 그러면은
그 전에 나타나는 게 이제, 동정이래. 동정이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의식이 늘 깨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고 듣고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이를 열악하는 마음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눈을 뜨나 감으나 늘 의식은 깨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동정이래예요. 움직이지 않거나. 성가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몽중은 꿈속에도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성철 스님을 찾아간 노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걸 반증해줘요. 노인이 찾아가서 주위에서 가라서 찾아가서 점검 받아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노인이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수행 경계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탁 앉으면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진짜 좋은 본문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나 보태지 않고 바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본물이 꿈속에도 있습니까? 꿈속에도 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의식이 깨 있다는지, 깨 있는 것이 꿈속에도 있습니까? 노인이 가만 생각하더니, 이렇게 살펴보더니만, 꿈속에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있다면 이 몽중일이에요. 꿈 가운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거지. 그 다음 경계가 이제 오매일이라. 오라가는 깨 있을 때, 매는 잠들어 있을 때, 낮과 밤이 항상 일여 상태. 그건 요즘 말로 하면 24시간 깨 있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서장에서 그 대선사가 얘기하는 바로 그걸.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오매일여도 알고 보면은 이제 견도 수준의 오매일을 가능성이 많고, 구경각의 오매일일 수도 있고, 이건 차이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견도의 깨달음이라면 이제 성인이 경기에 들어갔을 때 오매일인데, 그때는 아직까지 잠재적 성량으로 번뇌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깨 있느냐, 안 깨 있느냐? 이게. 그래서 자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뭘 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대화하면 무슨 대화하는지 알고, 내가 손동작 하나 움직임까지 다 아는 거죠. 항상 의식이 깨있는 거죠. 그래서 깨있어서 망념이에요. 일상생활이. 일상생활 잡념이 거의 없는 거. 대화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일어나는 거 다 캐치되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 깨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말로써 하는 거는 이런 체험이 없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체험 있느냐 없냐고 얘기하면 그런 거.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깨달음은 등호공계. 의식 크기가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의식 반경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뭔가 하면 망념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래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서 마음의 크기는 우주같이 두루하다. 이래 돼요. 그래서 이 삼만사 온 우주가 하나의 법계인 법계인 상태를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과연 그런 깨달음 얻은 분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구경각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경각이 아니더라도 초지 경기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요, 이 죽음의 과정 속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상에서 보았다 17년, 14기간 17개네. 17년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제거하고 바람직한 조건을 획득하며 죽음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 동안에 수행에 대한 얘기예요.
또한 이전 삶과 다음 삶의 중음 단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내 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총체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책은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은 입장에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 생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설계를 하는 거지. 이 생에서 죽는 순간에서도 죽음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책입니다. 예.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